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두 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 7년 만에 재회한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의 시점에서 각각 씌워진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남자 시점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쓴 츠지 토나리가 지었고 여자 시점은 공지영 작가가 맡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원작 소설 두 권 모두를 결말까지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자 주인공 채용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네일 출판사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홍은 한국에 온 사사에 이카리라는 일본 작가의 통역을 맡게 되는데요. 사사에 이카리는 7년 전 홍과 헤어진 전남친 아오키 준고였습니다. 왜 말로 표현하지 않냐는 홍의 물음에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어서 글을 쓴다던 준고는 작가가 되어 7년 전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에 성큼성큼 걸어와 떨어진 인형을 주워주던 그 모습 그대로 7년 만에 눈앞에 걸어오고 있었죠. 7년 전 22살 채용은 대학 3학년을 휴학하고 윤동주의 시집을 끼고 젊은 윤동주처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한글학자가 되거나 윤동주를 연구하는 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홍은 유학생이 겪는 외로움이라는 적과 싸우던 도중 공원에서 떨어진 인형을 주워준 인연으로 준고를 알게 됐습니다. 준고는 부드러운 눈보라 같은 사람이라 처음 보는 순간 홍의 시선을 얼어붙게 했는데요. 서늘한 눈매를 가졌지만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던 준고를 홍은 사랑하게 됐어요. 한편 준고는 첫사랑이었던 칸나에게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차인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을 보게 됐습니다. 준고는 생기로 가득 찬 홍의 웃는 얼굴이 좋았어요. 칸나에게 실현당해 쓰라리던 마음이 홍의 웃는 모습만으로 순간 위로가 되었죠. 낮게 드리운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던 벚꽃이 바람결에 흩어지며 꽃보라를 만들었고 준고와 홍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서로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준고는 홍의 한자를 일본식으로 벤이라고 불렀고 홍은 준고를 한국식으로 윤호라고 불렀습니다. 홍은 준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썼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앞에 서면 이 세상 누군가의 앞에 설 때보다 그냥 나로 존재했죠. 홍은 준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로 준고에게 빠졌습니다. 한편 준고는 홍이 자신의 어두운 삶을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워서 익사할 것만 같았던 순간마다 홍은 그가 가라앉지 않도록 꼭 끌어안아 주었죠. 한편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어린 홍은 엄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일본인 준고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한글학자였던 홍의 할아버지는 일본을 싫어했는데요. 홍의 아버지 채한이 출판사를 만들었을 때 홍의 할아버지는 일본 책을 출간하는 것을 반대할 정도였죠. 또한 할아버지의 반대로 아버지는 사랑했던 일본 여자를 포기하고 지금의 엄마와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즉 홍이 일본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분노와 윤동주의 죽음을 전부 잊어버리겠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홍의 엄마는 일본인 준고를 반대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끊어버립니다. 이에 홍은 무작정 짐을 싸가지고 준고의 집으로 갔고 준고 자 받아 나를 몽땅 내게 줄게 결혼 선물이야 라고 외치며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홍은 준고의 집으로 들어갈 때 돈 생각 같은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던 준고는 자신을 버린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에게 학비를 요구하고 싶지 않았고 가난한 첼리스트 아버지에게 학비를 부탁할 수도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학비를 벌었죠. 그리고 홍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준고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5개로 늘렸습니다. 준고가 늘 늦었기에 그의 방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어요. 홍은 그의 집 창틀에 끼인 먼지를 닦고 싱크대에 들러붙어 있는 얼룩들을 지웠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간 집이었는데 나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었죠. 준고가 들어오지 않던 수많은 저녁 동안 홍은 그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공원으로 나가 호숫가를 몇 바퀴씩 뛰었습니다. 한편 준고는 엄마에게서 버림받은 이후로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매다 홍을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칸나에게 속삭인 사랑의 말들을 홍이에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이미 더럽혀진 것처럼 여겨졌기에 다른 말로 홍은 다른 태도로 홍이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눈부신 아침에 행복한 잠에서 깨어난 직후 결혼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아침을 맞이하자고 미래를 약속하는 말을 했죠. 하지만 홍은 준고
중고가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는 말들을 하지 않았기에 섭섭했습니다. 중고가 왜 그런 말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렇게 홍과 중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던 어느 날 홍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손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날 홍이는 이노카시라 공원을 10바퀴쯤 뛰며 윤동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일본에 와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일본 도쿄 중고의 아파트에서 오전에는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중고를 기다리는 삶이 꿈도 버리고 가족도 배반하고 죽음의 문턱에 선 할아버지도 외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혹은 중고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를 드리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은 좋은 일본인이에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도 빙그레 웃어주실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역시 늦게 돌아온 중고는 할 이야기가 있다는 홍에게 피곤하니까 내일 함께 외식을 하면서 대화하자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이 깊어가도록 중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새벽 1시가 지나 들어와서는 태연한 목소리로 우리 잡지 간판 작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홍은 손녀를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도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지 않았냐고 인내심을 다해 천천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는 홍 쪽은 보지 않은 채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답했죠.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그의 눈빛이 침묵 속에서 비수처럼 홍을 찔렀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홍에게 중고는 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거지 놀고 온 게 아니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그날 홍은 중고에게 소리쳤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사과하면 누가 벌이라도 줘? 너희 일본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홍이 했던 너희 일본 사람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들은 미국이나 중국인이나 영국인 애인과 헤어질 때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말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홍과 중고 사이에 국경 따위는 없었는데 홍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중고를 일본 사람이라고 구분해서 불렀죠. 종결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마침내 화해하지도 못한 긴긴 역사의 그늘이 새처럼 커다란 날개를 펴고 결국 중고와 홍 사이에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그날 밤 중고가 홍을 바라만 보았더라면 중고가 홍의 손을 잡아만 주었더라면 홍의 입에서 끝내자 중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고가 나가버린 집에서 홍은 가방을 쌌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행복은 알듯 모를듯 하나씩 오지만 불행은 때를 지어 온다는 서양의 격언처럼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는 뇌일혈로 쓰러지셨다가 겨우 회복하셨고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던 아버지의 빌딩은 은행으로 넘어갔으며 홍의 가족이 살던 집은 출판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을 모르던 엄마는 우울증에 걸린 듯 말이 없어져 갔고 아버지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떠돌았죠. 홍은 일본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나서 그가 당연히 내 전화번호를 모를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품에 안기는 일은 그 후로도 2년 넘게 계속되었죠. 홍은 중고를 다시는 만나지 못해도 영영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홍은 한국으로 돌아와 부도 직전의 출판사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짜장면만 먹으며 일할 때 중고를 생각했습니다. 로맨틱한 카페에 가서 프랑스식 음식을 먹자고 조를 때 그의 눈에 비치던 그 곤혹스러움, 그가 캔커피를 사서 공원에서 마시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제서야 이해가 됐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홍은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뒤였어요. 한편 중고는 홍이 떠난 이후 혼이 빠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홍이의 부재가 가져온 고독은 중고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그때 유일하게 중고를 달래준 것은 홍이 선물한 홍이 알려준 윤동주의 시였습니다. 중고는 윤동주의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한국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공부했어요. 홍이와 함께 있을 때는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던 역사의 무거운 책장을 넘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홍이와 함께 걸었던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홍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친구, 일본의 친구라는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씀으로써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홍이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홍이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해 볼 수도 있었지만 중고는 홍이에 대한 마음이 담긴 이 작품이 바다를 건너 홍이 손에 닿아 홍이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올게요. 7년의 시간 동안 채용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던 여자에서 그런 말 같은 건 꺼내지 않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작가 사사의 히카리가 된 중고는 인터뷰에서 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한국 친구가 있다고 했고 그의 말을 직접 통역하는 홍의 입술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중고는 무작정 홍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는데요. 중고는 홍을 다시 만나면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뒤로 한 채 그저 아직도 달리냐고 물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분명 내게는 닿지 않겠지만 이 우연한 재회가 마지막 찬스란 것은 알고 있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가 하고 있는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홍은 언젠가 중고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왜 그렇게 울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었니? 왜 나를 잡지 않았니? 라고 묻는 대신 중고를 호텔 입구에 내려다주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홍은 중고를 다른 통역사에게 맡긴 후 평소처럼 집 앞 호숫가를 뛰었습니다. 홍은 7년 전 일본에서도 뛸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뛰었습니다. 이토카시라 공원에서 중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뛰고 있는 홍을 기다리곤 했었죠. 중고와 헤어진 이후 홍은 이렇게 호숫가를 뛸 때마다 저쪽에 서 있는 중고의 환영을 보기도 했었어요. 한편 중고는 7년간 여전히 달렸다는 홍을 보기 위해 홍의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중고는 자신의 편집자가 된 칸나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칸나의 청혼을 거절했고 홍이 호숫가에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싶었죠. 한겨울 공원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던 중고는 산책로 저편으로 달리기를 하는 홍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00여 미터 앞에서 홍이도 중고를 발견했죠. 홍이는 미간을 좁힌 채 중고의 눈에 시선을 고정시켰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그대로 중고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고는 그녀와 자신이 더 이상 같은 궤도로 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뒤를 돌아 스쳐 지나간 홍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호텔로 돌아갑니다. 한편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도착한 홍은 중고가 서 있던 자리에 엷은 겨울 햇살만이 내리쬐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홍에게 집 앞 호숫가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이 없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와 놓고 7년 동안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겨우 한 바퀴를 도는 동안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그를 홍은 용서할 수가 없었죠. 한편 홍을 10년 넘게 짝사랑하던 소꿉친구 민주는 시애틀로 발령이 났으니 함께 미국으로 떠나자며 홍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홍은 민준이를 좋아했는데요. 보기 드물게 훌륭한 남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민준이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훌륭한 남자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에 홍의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결혼은 좋은 사람하고 해야 한다며 한국인 민준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1월 24일 중고의 생일날 진행된 한국 팬 사인회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중고는 이제 그의 곁에 있는 여자에게 망설임 없이 몽블랑 케이크를 사줄 수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혼자 내버려뒀다고 불평하는 여자에게 나도 피곤하다며 소리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홍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중고의 성공을 축하했는데요. 이후 중고는 한국 출판사 일정을 마무리한 후 가진 출판사 회식 자리에서 홍의 아버지에게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한국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곤 슬픈 눈빛으로 홍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중고의 말을 들은 홍의 아버지는 딸의 낯을 살피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사사의 선생 당신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홍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일본 여성을 떠올렸는데요. 한때 언론사에 있던 홍의 아버지 채하는 도쿄의 특파원으로 갔다가 사에키 시즈코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으나 할아버지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본 여자와 헤어졌던 건 할아버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10년이 채 안 지난 그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녀에게 아직도 식민지였던 분노가 남아있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한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맏아들로서 일본에 가서 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홍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핑계를 대고 시즈코와 헤어진 거였습니다. 홍의 아버지는 홍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상처를 물려주지 말라며 홍을 막아서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홍은 중고의 생일이자 민준에게 청혼을 받은 그날 크림색 장미암다발을 사서 중고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가죠.
하지만 홍은 호텔 로비에서 중고의 전 여친이었던 칸나를 보게 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홍은 카운터에 꽃다발을 맡기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중고는 칸나로부터 홍이 호텔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홍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칸나는 담당 편집자일 뿐 아무 사이도 아니니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잠깐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죠. 하지만 홍은 어차피 떠날 중고와 이제 와서 오해를 푼들 소용이 없었기에 그를 미워하는 채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민준과 사귀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후 홍은 민준의 청혼을 거절하죠.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민준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홍은 혼자가 되었는데요. 며칠 후 홍은 평소와 다름없이 뛰기 위해 호숫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중고가 홍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중고는 홍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이대로 홍을 만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중고는 또 호숫가로 찾아온 건데요. 홍이와 함께 달리기 위해서 말이죠. 7년 전 중고는 홍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홍이 달리던 이노카시 공원을 홍을 대신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한국의 친구 일본의 친구라는 작품을 수상한 직후 다음 작품의 구상을 겸해 뉴욕에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홍이 일본에서 느꼈던 그 고독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중고는 홍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매일 15km씩 달렸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때 홍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혼자서 달렸던 홍의 마음을 이해하자 그때 홍과 함께 달렸어야 했는데 홍에 대해 뭐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중고는 홍에게 널 외롭게 해서 내가 나빴다고 오래 생각해왔던 말인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에 홍은 아니야 우리가 나빴어 라고 말하며 중고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달려나아가죠. 그렇게 윤호하고 베니이면서 중고하고 홍이인 두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반추의 길을 돌아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